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이면 저와 함께 클래식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2015년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요 첫 클래식 방송인 만큼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을지 좀 궁금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일과 3일에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2015년 새해를 맞아서 세계 오케스트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빈 필하모니카 베를린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를 생중계했습니다. 네, 193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는요,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인데요. 상임 지휘자를 두지 않은 빈 필하모닉은 매년 가장 명망이 있고 또 뛰어난 지휘자를 선정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명지휘자 카라얀과 천재지휘자 로린 마젤 등이 이곳을 거쳐갔는데요. 올해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2007년에 이어 5번째 지휘봉을 잡습니다. 네, 주빈 메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 공연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신년 음악회에서는 슈트라우스 일가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아서 5개의 곡을 연주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빈 신년 음악회가 중계되고 난 이틀 후에는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된 2015 베를린 신년 음악회가 중계가 되는데요. 이번 신년 음악회에서는 지난해 베를린 필하모닉을 통해 다시 솔로이스트로 데뷔한 91세 피아니스트 메나임 프레슬러가 연주에 나섰습니다. 그는 2012년 코리아 심포니 정기 음악회 협연뿐 아니라 서울대 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밖에도 사이먼 레트레 지휘로 장필립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졸탄 코다이의 하리아노스 모음곡,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등 춤을 추는 듯한 이 신년에 맞춘 활력이 넘치는 음악들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네, 빈과 오스트리아의 지역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빈 출신 혹은 빈에서 주로 활동한 작곡가와 작품들이 선정되는 것이 바로 이 빈 신년 음악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슈트라우스 일가인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아들들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리고 요제프 슈트라우스,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그들의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요제프 라너, 칼 미하엘 칠러, 프란츠 폰 주페, 요제프 페피 베르거 등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선곡된 작곡자는요, 요한 2세이며 헬메스 베르거 2세는 비교적 늦은 1997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1994년도부터는 슈트라우스 가족들의 작품 연주에 미하일 로트가 재편집한 슈트라우스 에디치온이라는 개정판 악보로 일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휘자의 재량에 따라 좀 비전통적인 선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전통적인 선곡의 경우 빈필의 보수적인 자세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빈 신년 음악회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선곡들이 나가고 나면요,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1부와 2부는 대체적으로 행진곡이나 서곡, 왈츠 등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관현악곡만을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7년 특별 출연한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이나 1982년과 88년 그리고 98년에 초빙된 빈소년 합창단이 간혹 협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빈 춤곡을 레퍼토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곡 전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빠른 폴카나 갈롭 등의 춤곡, 그리고 요한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요한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이 연주가 되는데요. 보스코프스키 재임 기간 동안 전통으로 정립되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지휘자들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의 경우에는 음악회 직전에 발생을 했었죠.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사태를 감안해서 행진곡은 생략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연주 직전에는 지휘자와 이 필 단원들이 청중에게 새해 인사를 한 뒤에 연주를 시작하고요. 라데츠키 행진곡의 경우에는 청중들이 박자를 맞추어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행진곡을 연주할 때는 지휘자가 반드시 이 관현악단이 아닌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지휘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에 이어서 이번에 신년 음악회를 연 베를린 필하모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필하모닉이라고 하면 대개는 빈과 베를린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1880년에 설립된 독일의 베를린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이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입니다. 1881년 벤자민 빌제의 빌제 카펠레가 해체될 때 단원 54명을 흡수 그리고 재편성해서 발족을 했는데요. 처음 초기 5년 동안은 상임 지휘자를 두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1887년 한스폰 빌러를 초대 상임 지휘자로 임명하면서 기반을 닦아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895년부터 27년 동안 이 바이올리니스트죠. 아르투르 니키슈가 상임 지휘자로 있으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또 세계적인 악단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단원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의 명연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퍼토리도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1984년 처음으로 내한에서 카라얀의 지휘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악단의 연주 중에는 베토벤 교향곡이 특히 유명하고 프루트 벵글러가 남긴 실황 녹음이죠. 베토벤 교향곡 전집과 카라얀 지휘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들이 바로 대표적인 명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빈 신년 음악회의 앵콜곡으로 나왔을 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함께 들으면서 첫 번째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고 오신 음악은요, 메나헴 프레슬러가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연주했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작품 번호 K488번이었습니다. 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들은 특히 20번대가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20번대 피아노 협주곡은 장조와 또 단조 협주곡으로 나뉩니다. 단조는 그 유명한 20번과 24번이 있고요. 장조 협주곡에는 23번과 25번 그리고 27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매우 또 정교한 음들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피아노와 관현악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밀고 당기는 미묘한 긴장감들로 인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협주곡들입니다. 특히 23번은 우리가 흔히 모차르트의 특유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우는 듯한 웃는 듯 그런 감정 표현이 가장 뛰어난 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베를린 신년음악회에서 메나헴 프레슬러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연주를 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만나본 연주자는 메나헴 프레슬러가 아닌 그보다 68살이나 어린 91년생의 다니엘 프리포노의 연주 영상이었는데요. 이 노익장을 과시한 메나헴 프레슬러는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 데뷔를 통해서 201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오랜 나이에도 그가 유명하지 않은 까닭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보자르 트리오의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인데요. 이 보자르 트리오가 해체된 이후에 메나헴 프레슬러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나이가 85살의 나이였는데요. 네, 그리고 2014년 11월 1일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70여 년 만에 데뷔 무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보자르 트리오는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죠. 김영욱이 들어간 트리오로도 정말 유명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요. 지난 2012년이죠.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던 메나헴 프레슬러의 연주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종목 번호는 047810입니다. 대형 국제 프로젝트 개발 착수 등으로 인해서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9.9% 증가한 3조 원과 2,21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군수시장과 민수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하고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풍부한 수주 잔고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종합항공체계 제조업체로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향후에 건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대신증권 추천 종목입니다. 휴비츠고요. 종목 번호는 065510입니다. 올해 본업인 안경 전용 검사 장비 신제품 약 3종 출시로 성장 궤도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고요. 상해 법인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로 중가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매출 비중은 낮지만 본사와는 달리 호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1조 규모 시장으로 제한적 참여와 낮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안과와 또 안경 전용 필수 진단기인 자동 검안기, 그리고 자동 렌즈 미터, 근접 시력 진단기, 그리고 디지털 리프렉터와 차트 프로젝터, 리프렉션 테이블, 세극 등 현미경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안광학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85%가 내외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요. 진단기기는 시장 규모 면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4개국과 일본의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선진국 시장 이외에 개발국으로도 매출 비중을 확대할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에서는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한국항공우주와 휴비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돈의 소중함 그리고 그 가치를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최저임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너무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밥 한 끼 정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바로 시급이 5,580원이 갖고 있는 가치였습니다. 네, 요즘에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터를 더한 프리터라는 직업들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두 좀 마음 편하게 아르바이트 5,580원이 아닌 그런 돈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젯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영하로 떨어지면서 찬바람도 함께 불고 있습니다. 네, 빙판길 주의하시고요. 오늘 하루 날씨는 춥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 맞는 따뜻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